네, 안녕하세요. 최성철 교수입니다. 6주차 두 번째 리니어 프로그래밍의 그래프적인 해를 구하는 그래피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제페토 할아버지의 문제를 계속 연장해서 풀 건데요. 이번 주는 이 제페토 할아버지의 문제를 그래프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먼저 풀고 나중에 이제 성형대적인 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요거부터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런 수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렸을 거예요. 간단하죠. 이런 거 그래프 그릴 때 보통 절편을 구하게 되죠. x1의 절편은 x2가, 여기선 지금 xy가 아니라 x1과 x2인데, x1의 절편은 x2가 0일 때 x1의 값, 이거를 뭐뭐보다 작다라고 했지만 같다라고 일단 놓고 우리가 풀어볼게요. 그러면 3이죠. 그래서 1, 2, 3이고, 여기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x2의 절편은 x1이 0일 때 x2의 값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도 x1에 0을 넣어주고 x2를 2를 넣어주면 하나, 둘 해서 여기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근데 뭐뭐보다 작다 하니까 보통 작다는 이 아래 분면을 작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안 익숙하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숫자를 진짜 넣어보는 거예요. 숫자를 넣어보는 건데, 한번 이 뭐뭐다 작다니까 여기에 0,0이 과연 어디에 속하나 이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0을 넣어보면 이게 0,0은 6보다 작다 해서 이게 만족을 하죠. 이 해를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해를 만족을 하게 되고, 이 해의 이 값이 이제 만족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속한다. 이 그래프의 해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우리가 피지블 솔루션 영역,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영역은 어때요? 만약에 3,3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3,3 요 영역은 어떻습니까? 3,3을 넣어주면 6 더하기 9는 15, 6보다 작다 해서 15는 6보다 작다. 이거는 false죠. false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이제 이 식으로 만족할 수 없는 non-feasible 영역,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non-feasible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하나 그어주고 여기에 부등식이 있으면 이 부등식을 가지고 이게 어느 영역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실은 상형대수의 문제를 그래픽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콘스트레인트는 마감지를 어떻게 할 거냐, 마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용도나 양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콘스트레인트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게 되면요, x1과 x2가 있을 때 x1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50, 그 다음에 x2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00. 이거는 각각의 절편이죠. 그래서 구해주시면 x1이 50, 그 다음에 x2가 100, 그래서 여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가 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주게 되고요. 두 번째, 80, 80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80, 80.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절편을 각각 구해주고, x1이 40보다 작아야 된다. x1이 40보다 작아야 되는 건 이런 영역이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이 각각의 피지블 솔루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100보다 작기 때문에 아래쪽 영역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펜을 예쁘게 바꿔가면서 파란색으로 이걸 표시를 해주면, 첫 번째 요거는 요 영역이 될 거예요. 요 영역이 될 겁니다. 이게 파란색이고요. 네, 두 번째 영역은 80, 80이니까 요 영역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영역에도 벌써 벗어나는 영역들이 있죠. 대표적인 영역이 어디죠? 네, 요 영역이랑 요 영역은 이제 이 두 공식이 모두 같은 피지블 솔루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한 영역의 피지블 솔루션에만 속하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만족하는 값을 찾더라도 이 값은 우리가 쓸 수 없는, 이 컨스트레인트를 벗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보다 작다니까 요 40은 노란색으로 합시다. 그래서 요 영역.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직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식값은 요 영역 안에 속해야지만 이 콘스트레인트를 벗어나지 않고, 이 세 가지 콘스트레인트를 벗어나지 않고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0보다 크다는 둘 다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3x1, 2x1의 값이 g라는 것입니다. g.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3x1과 2x1이 g라는 건 g의 값에 따라서 이 선이 여러 번 그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3x1에 플러스 2x2일 때 이게 좀 c 크니까 30이라고 합시다. 이게 30이다. 그러면 x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죠? 이게 30이다. 이렇게 일단은 가정을 하면 x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2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5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절편을 생각하면 10이랑 15,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요런 선이 그어지게 될 겁니다. 이 선은 x1과 x2가 이 선 상에만 있으면, 이 상에는 뭐 굉장히 여러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선 상에만 있으면 똑같이 모두 g값이 30인 선이 그어지게 돼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올려봅시다. 60이라고 생각해봅시다. x1은 값이 최대값은 20까지 가능하고 x2의 절편은 30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20과 30 요렇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등가곡선이라고 하는데, 등가곡선 맞나요? 이 식이 아이소프로필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이 g값을 만족하는 이 g값이 변할 때마다 이 선이 하나하나씩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선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을 어디까지 가야지만 이 모든 콘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서 최대 값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 피지블 솔루션 안에 있는 곳에 들어가야지만, 즉 요것도 안 되고 요거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이 솔루션 안에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선을 쭉쭉 그어줬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g값을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은 30, 60의 배수, 그 다음에 90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20, 뭐 180 이렇게까지 올라가겠죠. 그 값 올라갈 때마다 쭉쭉 그으면서 이 선이 어디에 올라가야지만, 어느 선상에 있어야지만 가장 최적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게 그래피컬 솔루션이에요. 사실은 뭐 이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쭉쭉 그어봤더니 우리가 g가 60일 때는 여기고 g가 100일 때는 여기고, 정확하게 g가 180일 때 이 선이 그어지는데, 이 선이 여기 꼭지점이죠. 이걸 익스트림 포인트, 극점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피지블 솔루션이 나오는 이 다각형의 이 극점 위에 올라 있을 때 g값이 가장 커진다. 그래서 이게 프로핏이 맥시마이즈 되는 맥시마이즈 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선들을 아이소프로필 라인이라 그래요. 이 선 상에서는 x1과 x2가 어떤 값을 가지든 똑같은 g값, 똑같은 이익을 낼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점점 작은 그 미니마이즈 값을 구하려면 아이소 코스트 라인을 그릴 수가 있겠죠. 아이소 코스트 라인을 그릴 수가 있겠고, 이 아이소 코스트 라인을 쭉쭉쭉쭉 내려갈 때 가장 작은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똑같은 코스트가 드는 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피컬 솔루션에는 아이소 프로필 라인을 이 피지블 솔루션 상에서 아이소 프로필 라인을 계속 그렸을 때 가장 극점을 찾을 수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저희 그 그래픽 솔루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옵티멀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컨셉을 좀 알아야 돼요. 개념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하나는 바인딩이라는 컨셉입니다. 바인딩은 뭐냐면, 이 콘스트레인트의 이 값과 콘스트레인트의 값들과 이 옵티멀 밸류가 서로 치환 가능할 때,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을 때란 뜻이에요. 이 콘스트레인트 1과 콘스트레인트 2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소프로필 라인인 g가 180일 때 아이소프로필 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즉 이 점은 뭐냐면 콘스트레인트 1과 콘스트레인트 2가 모두 만족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지점에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옵티멀 밸류가 콘스트레인트와 바인딩 됐다, 바인딩이 묶였다라는 뜻이죠. 콘스트레인트 1, 2와 옵티멀 밸류는 바인딩이 됐다고 하더라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 컨벡스 셋입니다. 컨벡스 셋은 사실 이 영어가 좀 여러분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포인트 S로 묶여진 어떤 세트가 있습니다. 어떤 세트가 있으면 뭐 그냥 도형이라고 해요. 그 도형이 있는데, 여기 도형은 뭐 1,1도 있고 뭐 1,2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었어요. 이런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점들이 있겠죠. 이 점들을 있을 때 이 점들의 어떤 라인 세그멘테이션 라이닝, 이 점을 이렇게 이 세트를 나누는 이 라인을 찍었을 때 이 나누는 이 선이
이 나누는 선이 이 여전히 이 세트 위에 있으면, 이 나누는 모든 선에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세트 위에 있으면, 이 집합 위에 있으면,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런 형태의 우리가 점의 집합, 도형이죠. 점의 집합을 우리가 컨벡스 셋이라고 한다. 이걸 컨벡스, 볼록하다는 뜻이죠. 컨벡스 셋, 볼록한 세트라고 한다. 근데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어느 선을 여기서 끄어도, 어느 선을 이렇게 끄어도, 어느 선을 끄어도 여전히 이 선들은 다 이 집합 위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선을 끄어도 이 집합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AB를 이렇게 딱 그어보면 이 선은 이 집합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을 끄면 이 선도 이 집합 위에 있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컨벡스 셋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컨벡스 셋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컨벡스 셋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 컨벡스 셋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컨벡스 셋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올 때 이 피지블 솔루션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피지블 솔루션이 컨벡스 셋이 돼야 돼요. 이렇게 컨벡스 셋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아이소프로필 라인을 쭉쭉 그으면 이 아이소프로필 라인이 결국은 이 컨벡스 셋 위에 있는 어떤 익스트림 포인트, 익스트림 포인트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그냥 이 익스트림 포인트에서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은 항상 컨벡스 셋 위에 있다. 그래서 컨벡스 셋 위에 있는 어떤 극점이 컨벡스 셋 위에 있는 어떤 극점이 엔드 포인트, 마지막 꼭지점이 익스트림 포인트라는 건데, 이 옵티멀 솔루션은 반드시 이 선을 긋다 보면 옵티멀 솔루션은 반드시 익스트림 포인트는 반드시, 이게 잘못됐는데, 옵티멀 솔루션은 반드시 익스트림 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림 포인트가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아이소프로필 라인을 이렇게 긋다 보면은 결국은 이 아이소프로필 라인은 이 익스트림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야지만 이게 옵티멀 솔루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개인데, 선형 문제에서 우리가 뭐 최대값을 찾으려면 이 선형 문제의 식이 항상 컨벡스 셋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비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 요렇게 비어 있으면 요건 컨벡스 셋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극점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요렇게 여기가 뭐 극점이라고 이렇게 찾아진다고 치면, 만약에 이런 선분이 그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소프로핏이 여기서는 만족이 되지만 여기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때문에 이제 익스트림 포인트 컨벡스 셋 위에서만 리니어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래피컬 솔루션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컨벡스 셋이나 이런 뭐 익스트림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당장은 사실 여러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모르셔도 돼요. 단지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램을 쓸 때 그래피컬 솔루션에서 봤듯이 어떤 피지블 영역들을 정하게 되고, 그 피지블 영역들을 합치게 되면 결국 컨벡스 셋이 되고, 그 컨벡스 셋의 극점에서 어떤 정답이 찾아진다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형대 수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